이번 차수에는 법인세법상 퇴직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제도도 최근에 많은 개정이 있어 왔고요. 세법에서도 도입되고 퇴직급여의 세법상 한도는 매년 5%씩 감소되는 등 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퇴직급여 제도에 대해서 세제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일단은 우리 퇴직급여 제도는 두 개를 같이 배우셔야죠. 첫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죠. 또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으면서 동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하시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제도하고 퇴직연금 제도,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급여 충당금에 더 많은 내용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 내용을 보면 개요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란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서 설정하는 충당금, 가로 열고 상장사에서는 이거를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죠. 이다. 법인이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뭐 당연하죠. 퇴직도 소입도 요새는 많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DB형이나 DC형 가입하고 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법인이 결산서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만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7페이지 하단에 있는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이 세법상 그 박스를 설명드릴 텐데, 요거를 그냥 해버리면, 처음부터 이 공식을 해버리면 우리 수강생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죠? 강의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일부러 7페이지 가운데 있는 사례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이 사례부터 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요거는 상당히 썰렁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또 은근히 뭐 이 사례를 한번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 안 하는 거하고 강의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1기 1월 1일 날 신설이 된 거예요. 자, 회사 인원수 없죠. 신설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안에 사람들이 퇴사하면 회사에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퇴사한 사람의 그 뭐라고 하지? 습관, 이게 막 회사를 옮겨 다니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은 한 없다고 가정합니다. 근속 인원은 1월 1일부터 10명이 그냥 꾸준히 근무 중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총급여, 이분들이 조금은 몸값이 비싼 사람이라고 가정할게요. 1억 2천만 원. 이거는 뭐 그래야 나중에 계산이 좀 편해지거든요. 깔끔해지거든요. 그러면 자, 1인당 퇴충이죠. 한 사람당 퇴충은 얼마씩 잡힙니까? 1억 2천을 12분의 1로 나누면 이제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셈이거든요. 1,000만 원씩 다들 1년씩 근무하셨으니까 1,000만 원이 다시 잡히고요. 그러면 회사 전체 퇴충, 회사 전체의 퇴충은 1,000만 원씩 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총 1억이 잡힙니다. 밑에 회계처리 있나요? 회계처리 없죠? 자, 회계처리 한번 합니다. 이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이 숫자로 강의할 거니까. 보면 퇴충이 제로 베이스에서 1억 잡히고 여기에 퇴직급여도 제로 베이스에서 1억이 이렇게 잡힙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기에 시작하자마자 1월 1일자로 2명이 퇴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있던 거를 2명이 나눠 가질 테니까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 처리가 회사에 현금이 2,000만 원이 나가면서 여기 2,000만 원을 뭐를 없애면 되겠어요? 퇴충을 없애면 되죠? 이럴라고 퇴충을 정하는 거 아닌가요? 퇴충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8명 근속 인원이 지금 8명 남았는데
추가, 보충 없이 8명이 그대로 근무한다고 쳐요. 그리고 급여는, 자, 우리 여러분, 매년 연봉 인상률이 한 몇 프로쯤 됩니까? 뭐 한 20% 됩니까? 20%?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20%는 커녕 뭐 한 6에서 7%? 요새같이 어려울 때는 6에서 7%도 고마우니까 올려만 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하시죠? 저는 근데 강의할 때나 분위기 좋으시라고 20%를 질러드립니다. 그러면 1억 4,400만원? 진짜 우리가 20%씩 연봉이 인상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이따 또 보면 알겠지만 숫자가 쉬워지거든요. 자, 그러면 1인당 대충은 얼마예요? 1인당 대충은 1억 4,400만원을 곱하기 12분의 1로 하면 이제 1,200만원. 1,200만원이 한 사람은 월급인 셈이고 곱하기 2년 하면 이 사람이 2,400만원이 개인한테 쌓이는 대충이고 회사 전체 대충은 2,400만원씩 8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억 9,200만원이 회사 전체의 대충입니다. 맞죠? 자, 하나 여쭤봅니다. 요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거. 그럼 대충이 1억 9,200이잖아. 그러면 퇴직급여도 1억 9,200이잖아. 자, 빨리 한 목소리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린지는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보통 보충법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작년에 요만큼 넘어왔고요. 올해 이만큼 나갔으니까 기말에 퇴충을 설정하기 전 설정 전 잔액이 한마디로 얼마입니까? 이거 8천만 원이죠.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기초에서 지급 또는 감소를 빼주면 바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00 넘어왔다가 이번에 20 나갔으니까 한마디로 8천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으로만 가면 되니까 이걸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법이라고 부르죠. 보충법. 보충법에 의해서 얼마만 더 잡으면 됩니까? 얼마만? 1억 1,200만 원. 여기도 보충법에 의해서 1억 1,200만 원만 추가로 잡으면 되죠. 맞죠? 보충법. 그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회계 틀에만 빼면 7페이지에 가운데 표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다고 가정하고 7페이지 하단 박스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전에 뭐부터 이해하셔야 하냐면 세법은 확실한 거다기보다니까 그 법이다 보니까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 같은 걸 미리 잡는 거, 미리 잡아봐야 솔직히 이 회사가 진짜 퇴직을 뭐 100이 할 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찍은 금액, 설정한 금액에 불과한데 세법은 확실한 거 좋아하니까 법적인 표현으로 한도를 구해가지고 한도까지만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부인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자, 이거 제가 지우기 아까운데 잘 보셔야 돼요. 퇴충 설정 전 잔액이라고 저 분명히 설명했어요. 파란색으로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으로. 꼭 색깔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따 공부하기 쉬우니까. 자, 이제부터는 세무상 퇴충의 한도를 한번 공부해 봅니다. 세무상 퇴충의 한도는 미니멈이죠. 미니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1번 중에 작은 금액이죠. 세무상 퇴충의 한도. 자, 양가로 1번은 여기 1인당 퇴충 구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총급여죠. 총급여를 모수로 해서 여기에 몇 퍼센트죠? 5%. 이거 너무하다. 왜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총급여의 12분의 1, 즉 8.33%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의 한 달 월급이 나오는데 세법은 이때 5%, 즉 20분의 1밖에 인정 안 해주죠. 좀 너무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데서 뭘 느끼셔야 하냐면 세법은 충당금, 퇴충 같은 걸 되게 인정해주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추계액입니다. 추계액. 추계액의 10%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계액이 뭐의 약자입니까? 추계액이 추정하여 계산한다의 약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쉽게 공부하시려면 이 축에다가는 기업회계의 퇴충 기말 잔액을 써버리시면 돼요. 여기 이거 써버리면 된다고요. 기업회계 퇴충 기말 잔액을 써버리면 돼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세법에서는 기업회계가 잡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몇 프로밖에 인정이 안 된다? 10%밖에 인정이 안 된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얼마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말 같지는 않은데 이 추계액은요 2012년에 11년에 IFRS가 돌아오면서 일시퇴직 기준하고 보험 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을 곱해서 곱하기 10% 하는 거죠. 네, 기억하셔야 합니다. 10% 곱합니다. 10%. 자, 그리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가로로 묶어버리죠. 가로로 퇴직금 전환금 제도라고요. 이건 그 제가 박스에는 만들어 놨지만 그냥 가로쳐도 괜찮아요. 있으면 구하시고 없으면 마니까. 자, 요거 나오네요. 요거 드디어 또 나오네요. 파란색 빼기 세무상 퇴충 설정된 잔액. 이거 배웠죠?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이거? 이거는 뭐에서 뭐를 뺍니까? 기초에서 지급 또는 감소를 빼는데 그 외에 실은 유보도 빼야죠, 유보. 이거 유보를 왜 뿌는지 아시겠어요? 유보 이렇게 빼죠? 퇴충 이게 튀게죠. 아까 2기에서 또는 여러분 교재에 7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의 오른쪽 선을 보셔도 됩니다. 기초가 얼마나 모았어요? 단기 감소 얼마 했어요? 단기 감소? 저기 지웠죠, 아까. 기말에 얼마 필요해요? 얼마만 추가로 설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자, 불러볼게요. 기초 얼마예요? 그 다음에 지급 얼마예요? 감소. 이건 뭐지? 뭐냐? 자, 작년에 넘어왔던 1억, 이거 기업회계 숫자예요? 세법 숫자예요? 기업회계 숫자죠? 이거에도 매년 세무조정할 때마다 거액의 퇴충에 뭐가 묻어왔을까요? 유보가 무려 75 정도가 묻어왔다고 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75를 쓰는 거죠. 자, 이 뜻의 취지가 뭔지 알죠? 기초금액은 기업회계에서는 100이지만 세법에서는 그동안에 75를 부인되어 왔으니까 25밖에 인정이 안 되죠. 25입니다. 25. 한마디로 100에서 75를 빼면 25고 거기서 2000을 빼면 이제 퇴충 설정량 잔액은 뭐 5 정도밖에 안 남겠죠. 그럼 문제 다 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세법의 퇴충의 공식은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박스에 5%하고 10% 더하기 퇴직금 전환금 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반가로 1번은 총급액 대상자 단기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중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 아시지만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충을 안 쌓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총급액 빼주셔야 합니다. 총급액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면 포함한다고 했는데 요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바뀌면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원하신다면 퇴직금을 쌓을 수 있죠. 과연 이제 얼마나 쌓을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동그라미 2번 총급액의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잉여금 처분의 상여금 합계액 이런 것들은 다 총급액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다만 송금, 불산입액, 소득세, 비과세금여,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중간정산일 이전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 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퇴직금 추계액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퇴직금 추계액은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수리적 기준 중 큰 금액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맥시멈 일시퇴직하고 보험수리적 기준 중에 큰 금액으로 지금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써드렸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세무상 퇴충
설정 전 잔액,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넘기시면 10페이지에 제일 위에 박스에 보시면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전 잔액은 결산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초잔액에서 결산상 퇴직급여 충당금의 감소액 빼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유보라는 걸 빼십니다. 한마디로 공식은 되게 답답해 보이지만 기초 빼기 감소, 그 다음에 유보가 있으면 유보까지 빼주라는 게 이 규정의 취지인 거죠. 그리고 반가로 5번의 설정률을 보시면요. 2010년 30%를 끝으로 2011년 25%, 2012년 20%, 2013년 15%, 2014년 10%, 지금 10%죠. 2015년은 5%, 2016년 이후는 0%. 드디어 퇴충은 2016년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아니라 기업회계에서는 어떻게든 추정을 해서 이렇게 잡으시는 건데 세법에서는 더 이상 퇴충의 한도가 잡히지가 않으니까 세법에서 퇴충은 기업회계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법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법의 퇴충. 자, 양가로 3번의 세무조정. 퇴직급여 충당금은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당기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 초과액은 송금물산입하고 한도 미달액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전형적인 결산조정에서 한도 초과만 송금물산입을 당하십니다. 자, 우리 10페이지 마지막 5줄을 보겠습니다. 세부 내용이라고 해서 합병 분할 및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승계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건 뭐 워낙 유명한 명제니까 대부분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송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분할한 경우 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중 합병 분할 시 합병법인, 피합병 법인의 상대방 법인인 사업 양수 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그 합병 법인 등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본다. 따라서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 충당금 기초잔액이 가산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병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왔다 갔다 충분히 할 수 있고 합병으로 피합병 법인회사한테서 받은 경우가 있으면 마치 내가 처음부터 기초에 그 금액이 있었던 것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회계에서 퇴충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세법에서는 퇴충의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11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세무조정 사례가 있으니까 이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이번 차수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가장 기본적인 산정 논리와 설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